어릴 적 만났던 이상한 언니 이야기를 하겠다며 수레를 세웠던 일. 그 기묘한 이야기에 많은 수레 주민들이 빨려 들어가며 마지막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어릴 적 만났던 이상한 언니 이야기를 하게 해줘. 우선 처음의 일은 그 언니를 처음 본 건 언젠지 모르겠다 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이 살던 마을은 비교적 시골이라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많았다는데요. 언니에 관해서는 어디서 만난 게 처음인지, 게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 채 기억이 애매하다고 하네요. 하여 깨닫고 보니 어느새인가 있었다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처음 이야기를 나눈 일은 기억하고 있다는 일. 그것이 일이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 장소는 학교길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날 일이 나쁜 일이 있어 눈물로 그네를 타고 있었을 때 언니가 베이비스타 먹을래? 라며 대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언니를 수상하다고 생각한 일은 무서운 나머지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언니가 먹어 하며 과자를 일의 손에다 억지로 쥐어주면서 옆 그네에 앉아 과자를 먹기 시작한 바람에 일도 따라하듯 받은 과자를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언니는 옆에 앉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도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 상대로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몰라 둘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과자를 다 먹은 후 언니가 그네를 젓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은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 살짝 무서워져서 책가방을 다시 메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꺾기 전에 힐끔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한 스레 주민이 일은 여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일은 빙고라고 답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후 한참 동안 일은 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마을 안에서 이따금 언니를 발견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같이 있던 모습은 없고 항상 홀로였다네요. 그 즈음에서 스레는 일이 여자라는 말을 듣고 여자냐? 무릇한 전개를 기대했는데 하는 역시나 미친놈도 나타났고 거기에 저항하듯이 여자끼리도 상관없어 라는 더 미친놈까지도 나타나거나 하며 스레아는 혼란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만 그런 놈들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한 주민이 언니는 예쁜 느낌이었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일의 대답으로는 옛날 일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좋게든 나쁘게든 인상에 남는 얼굴은 아니었다나요. 그리고 그 무렵 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일부 반 아이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거나 뒷담화를 듣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원래부터 그다지 친구가 많지도 않았으니 반에서 따돌림 당하던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일의 부모님도 왕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중 왕따 주동자인 아이에게 책가방을 빼앗기고 말았던 일은 그 아이를 쫓아갔는데요. 좀처럼 돌려받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고 맙니다. 그런 일의 모습을 보고 왕따하는 아이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디선지도 모르게 언니가 일과 아이들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설마 하던 등장에 일도 왕따하던 아이들도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언니는 왕따 주동자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 네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 주동자 아이는 여전히 굳어 있었는데요. 언니가 다시 한번 똑같이
강하지 않은 말투로 같은 말을 묻자 그 아이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니는 그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왕따 하던 아이들은 체념했는지 도망치듯 뛰어서 사라져갔고 언니는 그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뒤로 돌아 일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러자 언니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과자를 건네주며 일에게 싫다고 똑바로 말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되면 발로 차버려 했고 그 말에 대해서는 일도 응 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뒤 언니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은 언니에게 들었던 대로 왕따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거의 울상이 되어 부탁합니다. 하지만 왕따하는 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빙긋대며 웃는 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 되나 생각한 일은 왕따 아이들 중 하나에게 있는 힘껏 박치기를 날렸던 겁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애들이 몰려들어 이를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도 지지 않으려고 마구 손을 휘두릅니다. 그러는 동안 소동을 들은 선생님이 나타났고 일들은 교무실에서 일의 경위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어서 전혀 이야기가 되지도 않았고 마지막으로 쌍방과실 같은 형태로 전부 혼나고 끝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 아이들은 일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은 학교가 파하면 마을에서 언니를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었죠. 왜냐하면 과자와 조언을 주었던 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그다지 넓지도 않았고 당시의 일에 있어서는 여러 곳을 다른 루트로 돌아다닌다는 게 비밀 탐험 같은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던 어느 날 일은 드디어 언니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일이 결심하고 말을 걸었더니 언니는 아, 그네 하는 게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왕따던 애들에게 복수한 이야기와 감사 인사를 했더니 언니는 다시 일에게 과자를 주었다네요. 일은 이때 받았던 게 프린 초코였다는 건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니와 대화하면서 느긋하게 보냈던 건데요. 일이 다음부턴 같이 놀고 싶어 하자 언니는 그러자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일은 방과 후가 되면 언니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에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꽃을 따서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도서관에 가서 둘만의 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다만 일은 왠지 모르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느낌이 들어 언니에 대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하는 나날이 한동안 계속되던 어느 날 언니가 일에게 애기야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이때의 말에 대해 일은 별로 많이 놀지도 않았던 아이를 집으로 부르는 언니는 역시 이상한 사람이다. 당시를 돌아보며 그런 언니의 권유에 흔쾌히 답했던 자기의 위기관리 능력의 일천함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 무렵의 일은 언니가 위험인물이 아닌 건 알고 있어 다음날 바로 언니 집에 놀러갔던 겁니다. 그렇게 언니 집에 도착하니 거기는 극히 일반적인 아파트로 집안에 들어가자 책이 많이 있었는데요. 항상 과자를 먹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과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이 과자가 별로 없다 했더니 언니는 먹고 싶을 때 사러 가는 거니까 대답 잔뜩 사다 놓고 다 못 먹으면 과자한테 미안하잖아 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 일은 언니 집에 있는 책을 날이 저물 때까지 읽고 있었죠. 그때 일이 읽지 못하는 한자를 하나하나 물었어도
언니는 귀찮다는 얼굴 하나 안 하고 알려줘. 일은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지만 상냥해. 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렇게 돌아갈 시간이 되고 일이 내일 와도 돼? 묻자 언니는 언제든지 와. 라고 해주었습니다. 단지 언니가 말하길 갑자기 오면 없을 때도 있어. 라는 것. 언니는 항상 여러 곳에 있었고 사실 그때까지도 일이 언니와 놀고 도서관에 갈 수 있었던 건 우연히 언니를 발견했던 때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언니는 평소처럼 일에게 과자를 주었다네요. 이 이야기에 한슬의 주민은 죽음이라면 문제될 사안이구먼 하면서도 얌전히 일의 이야기를 지켜봅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학교가 끝나면 언니 집으로 직행하고 있던 일. 언니는 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네요. 언니 집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글자는 잘 몰라도 즐거웠기 때문에 도감 같은 걸 자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 언제나 일에게 풀이나 꽃에 대한 이야기나 그걸 사용한 놀이, 그리고 곤충 종류와 그게 살고 있는 곳, 잡기 쉬운 시간대, 게다가 별자리 이야기나 일본 신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더 친해지게 된 둘이었습니다만 실은 그때까지 서로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언니에게 이름을 불었는데 유바바한테 이름을 빼앗겼는지 진짜 이름을 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붙여줘.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역시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도 그때 언니네 집에서 꽃을 말려서 만든 책갈피를 만들던 것도 있어 언니에게 시오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시오리는 책갈피란 뜻입니다. 이렇게 일들 사이에서 언니는 시오리 언니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일은 시오리 언니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럴 것도 시오리 언니는 낮에 일하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의 학교가 끝날 정도 되는 시간에 집에 있는데도 집안일을 하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에게 있어서는 어른은 대체로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서는 청소나 빨래를 하는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시오리 언니의 생활이 이상했다네요. 그래서 직장이 없는 건가? 있다면 어떤 직장인지 시오리 언니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일 안 해 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담당이 아닌 날은 쉬니까 느긋하게 있어도 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물장사구나 라고도 생각됩니다만 당시 어린이였던 일은 그런 건 몰랐으니 밤에 하는 일 같은 게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오리 언니는 물장사 쪽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멈출 줄 모르는 장난꾸러기였던 일은 어떤 일인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오리 언니는 다시 잠시 생각하더니 사람을 맞으러 나가서 그 사람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같이 가주는 이라고 대답합니다. 일은 그 말을 듣고 택시나 버스 기사인가 묻습니다만 시오리 언니는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고 잠자코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은 왜 확실히 알려주지 않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나 생각. 그 뒤로는 귀찮게 묻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시오리 언니가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일. 그러자 한슬의 주민이 시오리 언니는 대리운전을 하던 건 아닐까 추측합니다. 또한 다른 주민은 밤일이라는 점에서 캬바쿠라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나르는 드라이브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죠. 하지만 일이 말하기로는 대리운전이나 드라이버였다면 숨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같이 가준다 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시오리 언니와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일에 반 아이 중 하나가 가족 장례를 이유로 학교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가족과 함께 늦게까지 외출했는데 돌아오던 차 안에서 어둡고 인적 없는 길에 2명의 사람이 같이 걷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호를 기다리려고 멈췄을 때 일은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시오리 언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실은 시오리 언니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본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겁니다만 당시에 일은 진규한 걸 봤다 라고만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그때 시오리 언니가 같이 걷고 있던 건 그날 반 친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 일은 순간적으로 시오리 언니와 눈이 마주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이때 일은 위화감에 휩싸이고 있었죠. 그 광경은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품었던 위화감의 정체가 뭐였는지는 지금도 모른다는 것. 그러자 다음날 일은 반 친구에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 장례로 학교를 쉬었다는 아이가 외톨이인 일의 적은 친구 중 하나였던 겁니다만 학교로 돌아온 그 아이와 이야기하던 중 일이 그러고 보니 누구 장례식이었어?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할머니 장례식 이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같이 살던 할머니가 한동안 입원한 끝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안 됐네 같은 덤덤한 대화를 나눴던 일이었습니다만 한참 뒤 생각해보니 어제의 시오리 언니는 그 할머니와 같이 걷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무서워지는 일. 게다가 일은 그때 시오리 언니와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치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일의 마음속에서는 시오리 언니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일은 착각일지도 몰라 하고도 생각했다는데요. 그 사람은 분명 그 아이의 할머니였고 함께 걷고 있던 사람은 분명히 시오리 언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걷고 있던 시오리 언니를 본 그날 이후로 언니는 일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시오리 언니와 만날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데요. 처음에는 시오리 언니를 무섭다고 생각하던 일도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 다시금 시오리 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해도 처음 공원에서 만났을 때처럼 바로 사라지고 말았고 학교 후에 여기저기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심하고 시오리 언니가 사는 아파트로 가봐도 집에 없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일은 시오리 언니를 찾는데 안간힘을 쓰던 것도 있어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해도 일이 있어서 라며 거절까지 하면서 시오리 언니를 계속해서 찾았다고 합니다만 찾기는커녕 길에서 발견하는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이 포기하려고 생각하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언니 아파트로 가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배를 누르자 무려 시오리 언니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일은 시오리 언니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고 언니 쪽도 애기야 오랜만이야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게 된 일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안간힘으로 찾았을 텐데 막상 만나니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일은 시오리 언니는 귀신 같은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오리 언니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시오리 언니가 입을 열자마자 한마디 봤니?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일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었더니 언니는 그렇구나 라고만 하고는 평소대로 일에게 과자를 건네줬습니다. 그때 일은 사오리 언니가 전에 알려줬던 요모츠의 구이 이야기가 생각나
과자 받기를 살짝 주저했다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잔뜩 받아먹어왔으니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을 고쳐먹고 그 과자를 순순히 받아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과자를 먹던 중에도 일은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시오리 언니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의문을 가진 스레 주민들을 대변하는 듯 한 주민이 요모츠의 구이가 뭐냐고 질문하죠. 그 말에 대해 일이 말하기로는 요모츠의 구이는 시오리 언니가 요모츠 히라사카, 즉 사자의 나라와 이승의 경계에 대해 얘기해 줬을 때 알려준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라는 건 간단히 말하자면 요모츠의 구이란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황천의 음식을 먹으면 현세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황천의 음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이인 일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군요. 즉 이때 일은 시오리 언니를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건네준 과자를 먹었다간 자기도 귀신이 돼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 뒤로도 한참이 지나 드디어 결심이 선 일은 어째서 할머니랑 걷고 있던 건가 시오리 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오리 언니는 그게 내일이니까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일은 계속해서 할머니는 정말로 돌아가신 거야? 시오리 언니는 귀신이야?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 시오리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귀신과는 살짝 달라 대답했습니다만 일은 그럼 뭐야? 라고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외로도 일은 여러 가지 질문을 언니에게 했다는데요. 시오리 언니는 대답하거나 안 하거나 했다네요. 하지만 대답 안 해준 건 있어도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시오리 언니가 일에게 같이 만들었던 책갈피를 교환할래? 라는 말을 꺼냅니다. 거기서 일이 매일 가지고 다니던 책갈피를 책가방 안에서 꺼내 건네줬더니 시오리 언니는 크게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문득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된 바람에 일은 시오리 언니의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언니 쪽을 보자 언니는 살짝 외로운 것 같이 보였다네요. 일은 시오리 언니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쩐지 그때 외로운 듯한 모습만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 뒤 일은 시오리 언니에게 손을 흔들며 아파트를 뒤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다시 친해질 수 있던 느낌이 들었던 일은 다시 평소처럼 시오리 언니 아파트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는 시오리 언니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재미있어 더 이상 귀신도 아니고 생각했다나요. 하지만 시오리 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든 일은 여기저기 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만 시오리 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다네요.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오리 언니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는 채 마을 안에서도 언니를 완전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오리 언니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일은 마지막 수단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휴일 낮에 시오리 언니 이웃집으로 돌격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 전까지 이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알고 계세요?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옆집은 한참 전부터 빈집이란다 라는 믿지 못할 말을 입에 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시오리 언니와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1년 이상 여기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람이 들어온 적은 없어 라네요. 그러나 그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일. 일이 너무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 아주머니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넣어 사정을 설명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2, 3년 전부터 그 집은 빈집이라는 것.
그러자 집주인은 일에게 왜 그런 일을 묻는 거니? 하고 물어와 일은 지금까지의 일을 간추려서 설명합니다. 이때 일의 이야기를 집주인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럼 집안을 같이 보러 가볼까? 라고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방과 후 일은 집주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잔뜩 있었던 책들은 아주 깨끗이 사라져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던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일에게 분명 무슨 착각이겠지 합니다. 그 후 일은 집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일은 어쩌면 꿈이었을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오리 언니와 같이 읽던 책도 처음 받았던 과자도 가르쳐 주었던 여러 가지 지식도 분명히 일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일은 시오리 언니가 정말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걸 실감하고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시오리 언니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유일한 증거인 꽃을 누른 책갈피도 어느새인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고 점점 시오리 언니를 잊어가고 있던 일이었는데요. 이대로 전부 잊어버리는 건 싫어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아있는 동안에 추억을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 이번 스레를 세웠다는 것. 결국 시오리 언니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시오리 언니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은 여러 지식과 과자를 내게 건네줬던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언니 이야기였습니다. 며 이야기를 맺었던 겁니다. 덧붙여서 일은 시오리 언니가 저승사자는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언니가 말했던 사람을 맞으러 나가서 그 사람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같이 가주는 일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맞으러 나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하는 의미였던 건 아닐까 생각된다고 하네요. 또한 일의 이야기를 들은 스레 주민은 어릴 적 아무런 의문도 없이 받아들였던 게 나중에 이상한 것이었던 거구나 깨닫는 일도 있어 라며 감상에 적거나 다른 스레 주민들도 재밌었다 며 저마다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레 주민들의 가슴을 때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 말았죠. 어딘가 기묘하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추워지는 가을에 맞는 이야기 같네요. 저승사자와 같은 혈색의 얼굴을 한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의 얼굴에도 핏기가 돌아왔기를 빕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큐! 우리 회사의 규칙. 투고자 왕코님 3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모 공장. 私が勤める神奈川県川崎市の某工場にはいくつか 내가 일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어느 공장에는 몇 가지 수수께끼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구내에서 옛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보고할 것. 두 번째는 가끔 장소가 바뀌는 삼각대가 있지만 신경 쓰지 말 것. 세 번째는 어느 기계에서 사람 노랫소리가 들리면 보고할 것. 네 번째는 공장 건물 지붕 위에 존재하지 않는 탑의 그림자가 보여도
무시할 것. 그러니까 사내에서 소문도는 괴 현상에 대한 대응 규칙 같은 건데요. 저는 입사 이래 그런 현상과 마주친 적이 없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마침내 얼마 전 그런 것 중 일부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밤중에 공장 안에 있는 건물을 순찰할 때의 일입니다. 어디선지 수수께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노랫소리의 발원지를 따라가 보니 그건 공장 안에 있는 어느 대형 기계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계는 24시간 내부 모터가 가동되고 있고 평소에는 단조로운 중저음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평소에 그 기계음에 섞여 랄랄랄라 하는 여성의 노랫소리 같은 소리가 겹쳐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던 겁니다. 마치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 같은 노랫소리로 분명히 사람 목소리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밤도 깊은 시간, 넓은 건물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아래 눈앞의 기기에서 사람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격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온 건가? 생각해 휴대폰을 꺼내서 저는 규칙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기계 담당 직원이 공구상자를 대차에 싣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모습으로 나타난 담당자는 이 소리는 기계 이상 진동이야. 고장이 가까워지면 소리 주파수가 바뀌어서 건물벽에 반사돼 노래소리같이 들리는 거지 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계를 열어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수리가 끝나니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게 됐고 부으 하는 평소의 중저음만이 되살아났습니다. 뭐야, 괴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 가자 하더니 담당자는 저를 재촉합니다. 그대로 담당자와 같이 건물을 나가서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나온 건물 지붕 위에 공장의 밝은 불빛조차 닿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고 높은 탑이 밤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예? 저런 탑이 있었나요? 다시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려고 말을 꺼낼까 하는데 무시해 하더니 그대로 젠걸음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탑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러고 보니 지금 담당자가 입고 있는 제복이 오래된 제복 아니야? 다시 한번 앞쪽에서 걷고 있는 담당자 쪽으로 눈길을 향했는데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앞에서 걷고 있던 담당이 사라진 겁니다. 에? 생각. 다시 탑 쪽을 향했더니요. 그것과 동시에 탑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망연자실하던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아까의 선배에게 보고를 했죠. 그러자 선배가 알려준 이야기로는 옛날에 탑은 실제로 건물 위에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 탑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모양으로 그 후 탑은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제 보고도 있어서인지 나중에 그 건물에서 앵마기가 행해졌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날 밤 나타났던 담당자분은 탑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었을까요? 그래서 후배인 저를 뭔가로부터 구해준 걸까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폐허 단지의 집. 투고자 시이나 토모야님 30대 남성 자유기고가 체험 장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땡땡구에 있는 모 단지 大学を卒業して間もない頃、地元の友人と一緒 대학을 に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네 친구들과 같이 단지의 폐허 탐험을 취미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탐험이라고는 해도 신명 스팟에 가자는 느낌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람이 살던 흔적을 더듬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느낌이랄까요. 당시 가와사키시 땡땡구의 어느 대규모 단지 안에 철거가 결정되어 봉쇄된 동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출입금지 간판이 서 있었죠.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많은 탐험자가 거기에 들어간 기록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도 재미삼아 가보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계절은 가을. 공기가 맑고 낮에도 그늘은 쌀쌀해서 폐허단지를 올려다보니 그 특유의 어딘가 긴장되는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봉쇄된 동의 뒤쪽에는 살짝 뚫린 펜스가 있어 몸을 옆으로 눕혀 기어들어가는 형태로 침입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널려있는 쓰레기도 많지 않았고 누군가가 살던 당시 그대로 있는 듯한 집들이 많았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낡은 세탁기에 노랗게 변색된 우편함, 포스터가 붙어있는 채로인 벽.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채로 사람들만이 사라진 공간을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5층까지 올라가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죠. 문은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고 밀었더니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안에 들어간 순간 부악 하고 생활의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 냄새라기보다는 세탁 세제나 샴푸 같은 향기였어요. 그러자 친구가 이상하지 않냐?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집안은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다 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집 구석에 있는 빨래통에는 옷이 들어있었고 커튼도 깨끗합니다. 게다가 달력은 지금 시기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놓여있고 게다가 아직 따뜻합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친구가 그 말을 한 순간 누군가가 현관문 손잡이를 철컥 하고 돌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우리는 베란다로 나가 도주, 옆집 칸막이를 기어 올라간 뒤 그대로 옆집으로 들어가서 집을 나온 후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단지에서 막 나왔을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발소리는 안 들려 안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집 안에 있던 지금이라는 느낌만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폐허 단지 탐험에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화감을 만나 한동안 심장이 쿵쾅대며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 후 단지는 철거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봤는데요. 철거 전에 일시적인 거주나 불법 점거 같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사 관계자에게서도 특별한 증언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냄새나 온기, 잘 정돈된 집의 생활감은 빈집이나 유별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만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5층 안쪽 집의 광경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생활감의 원인이 살림이 아니라면 어쩌면 단지의 기억 속에서 헤맸던 걸까요? 이미 철거된 지금에 와서는 알 턱도 없지만요. 다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빈집이나 폐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인이라는 전제를 가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누군가 생활하고 있던 시간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 누군가라는 게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실인지 아닌지 어느 쪽이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묘한 체험이 있습니다. 빨간 문. 투고자 마키님 29세 여성 웹디자이너. 체험 장소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 これは私がまだ大学生で一人暮らしを始めた頃 이것은 の 제가 話で 아직 대학생일 때 当時 홀로 살기를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의 어느 원룸 맨션에 살고 있었어요.
낡았지만 전철역 근처라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떠들고 있을 때였어요. 같은 과이긴 해도 그다지 접점이 없던 남학생인 A군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A군은 항상 혼자 있었고 솔직히 그다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던 건데요. 왠지 그날은 드물게도 우리 안에 섞여들어 다소 억지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어온 겁니다. 그렇긴 해도 별 내용도 없는 대화는 그대로 진행되고는 있었던 건데요. 그 애가 문득 한 말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저를 보며 땡땡씨, 고인적 남쪽 출구에 있는 빨간문 맨션에 살고 있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에?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만 A군은 아니, 전에 본 것 같아서 라는 말로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못한 채 어느새인가 그 자리의 분위기도 원래로 돌아왔지만 저는 계속 마음속이 거북했습니다. 제가 사는 맨션 현관문은 어두운 빨간 문으로 확실히 눈에는 띕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후미진 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만한 길 옆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어딘가 가던 도중 우연히 눈에 들어올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 용무도 없는 사람이 드나들 장소도 아닌 겁니다. 물론 제가 A군에게 가까운 전철역이나 우리 집이 있는 곳을 알려준 일도 없습니다. 왠지 납득이 가지 않은 채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의 일이었어요. 저는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앞 모퉁이를 돌면 바로 우리 집인 맨션이 나오는 그런 곳까지 와서 문득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시선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의 기척은 없습니다. 갸우뚱대며 모퉁이를 꺾은 순간이었죠. 뒤쪽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서 사라지는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때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 수신자 없는 메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딱 한마디, 어제 입었던 원피스 잘 어울렸어 라고만 쓰여 있었던 겁니다. 무서워져 바로 관리회사와 상담, 우편함에 자물쇠를 달거나 방범용 경보기도 지니고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대학교에도 상담, A군의 이름도 내긴 했지만요. 증거도 없고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아니라 학교 측에서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이사했어요. 이사할 곳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SNS도 일단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A군은 어떻게 제가 사는 맨션의 빨간 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우연? 아니면 전부터 저를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지금도 빨간 문의 집을 볼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그의 냄새. 투고자 해피콘님, 40대 여성 프리랜서. 체험 장소 이와테현 내의 친구 집. 友人の A 子とそのお姉さんが体験したお 친구인 話です A코와 그 언니가 英子の 겪었던 家族はみ 이야기입니다. んな霊感があるそうで A코의 가족은 모두 영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때때로 무서운 체험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A코의 언니에게는 당시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사람인 모양으로 A코도 가족도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해 온 가족이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제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며 점점 그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자 그게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독점욕에 매일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듯한 전화가 끊임없이 오기도 하고 있고요. 집에 왔을 때는 몰래 속옷을 체크하기까지. 언니는 굉장히 예쁘고 스타일도 발군이라
그의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언니에게 있어서는 우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는 언니보다도 10상 이상 위이고 생긴 것도 보통, 모든 것이 보통인 남자입니다. 왜 언니와 사귀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그이기 때문에 겨우 사귀기에 이른 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기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행위는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미움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집착 강한 그의 본성을 알고 언니가 이별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무렵 그는 자기에 대한 언니의 태도 변화와 관심이 옅어져 가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헤어질까 고민하던 언니는 에이코와 가족에게도 상담하고 있었죠. 에이코의 의견도 가족의 의견도 전원일치로 헤어지는 쪽이 좋다라는 결론이었다네요. 어느 날의 일, 언니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그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는 기분 탓인가 라고도 생각했는데요. 아직 헤어지지 않은 그의 짐이 집에 있으니 분명 그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의 냄새를 느끼는 일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그 냄새는 동생인 에이코도 느끼고 있었다는군요. 참고로 에이코는 언니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풍겨오는 언니 남친의 냄새를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요. 어느 날 언니가 냄새에 대해 에이코에게 털어놓았고 자매 모두가 같은 냄새를 느꼈던 것에 놀라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만약 냄새의 대상이 돌아가신 분 것이라면 귀신이 되어 나왔겠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죠. 평소에 언니 집으로 놀러와서는 평소와 변함없이 대했던 모양입니다. 이 냄새 때문에 언니에게 있어 그는 점점 고민의 씨앗이 되어갔던 건데요. 좀처럼 이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 뒤로도 냄새는 계속되고 때로는 냄새가 너무도 강해 자고 있을 때도 깨닫고 일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지쳐버린 언니는 큰맘 먹고 그에게 냄새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자각은 없었고 그도 영문을 몰라 놀란 채 곤혹스러워했다나요. 그 뒤로도 그의 냄새에 계속 고통받았고 언니는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빈도는 적었던 모양이지만 동생인 에이코 쪽에도 역시 냄새는 계속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이별 이야기를 꺼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언니는 불안을 느끼며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러자 역시 평소처럼 어디에선지도 모르게 그의 냄새가 풍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뿐만은 아니었죠. 그의 냄새와 함께 그 사람 자신이 나타났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언니 위에 올라타더니 꾹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대로 언니는 천천히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언니는 서둘러 거울로 확인했다는데요. 꿈이 아니었어. 목에는 졸린 자국이 확실하게 남아있었고 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고요. 그날 아침 언니는 바로 에이코가 사는 곳으로 가 목에 남은 자국을 보여주고 나서 그대로 에이코의 눈앞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고했다는데 이것으로 냄새라는 괴현상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완전히 안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코 쪽으로 그의 냄새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건 그때까지 느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냄새였대요. 왜 이번에는 자기인지 의미도 모르고 에이코는 바로 냄새의 장본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것 같고 결코 의식적으로 어떤 원한 같은 걸 날릴 리도 없다고 호소할 뿐이었다나요. 그 뒤로는 에이코도 한밤중에 그가 올라타 양팔을 단단히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제가 놀러 갔을 때
그 이야기와 함께 팔뚝을 보여줬어요. 에이코의 팔에는 잡혔던 흔적이 진짜로 확연히 남아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뒤로는 서서히 그의 냄새가 줄어들어갔고 지금은 전혀 나지 않게 되었다는데요. 영감도 없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생명이란 게 진짜로 있는 거군요. 게다가 생명은 날리는 본인에게 자각이 없다면 대처할 방법도 없고요. 모르는 사이 내 생명도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